하늘의 기적을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상길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분명 하느님 형상을 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30년 전 죽은 아버지, 그 아들이 된 경찰 지망생,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교관.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면서 하늘의 계시와 함께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수많은 억울한 죽음들과 그 진실을 밝히려 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의 힘을 믿었던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한 아들이 내린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늘이 열렸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충청북도 괴산경찰학교의 하늘은 여전히 어둠에 젖어 있었습니다. 교관 숙소에서 윤상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눈가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정민우. 상길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1987년, 그때는 강력계 형사였던 자신이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일, 고문 수사로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상길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한때는 정의감에 불타던 젊은 형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눈빛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스스로 이곳 경찰학교로 자청해서 내려온 것도 일종의 유배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었거든요. 이젠 사람 죽는 꼴은 더 못 보겠어. 상길이 혼잣말을 하며 유니폼을 입습니다. 경찰학교 교관으로서의 일상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하지만 매일매일이 그에게는 속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 상길은 1970년대 훈련소를 모티브로 재건된 캠퍼스를 둘러봅니다. 엄격한 규율과 강한 체벌이 일상인 이곳에서 그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교관들 사이의 위계 질서도 무너져 있고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도 갈수록 거칠어져만 갔거든요. 호루라기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집합. 상길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집니다. 정경 복장을 한 학생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대열을 맞춥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성실해 보이는 한 학생이 상길의 시선을 끕니다. 최민우 22살의 나이에도 다른 학생들보다 침착하고 진중한 모습을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본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길이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의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면서도 과연 자신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특히 최민우를 바라볼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훈련이 시작되고 학생들은 구보를 시작합니다. 상길은 그들을 지켜보며 걷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도 이랬었겠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권력과 조직의 논리 앞에서 개인의 양심은 너무나 작고 무력했거든요. 최민우가 다른 학생들보다 한 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상길은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상길이 중얼거립니다. 최민우라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었거든요. 입교 당시 제출한 서류도 평범했고 특별한 배경이 있다는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일 뿐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길은 교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경찰학교의 일상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가 반복되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상길의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상길아, 요즘 어떻게 지내? 동료 교관 하나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하지만 상길은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그냥 그래.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상길은 수사기법에 대해 강의합니다. 수사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가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 대답이 나오지만 최민우가 손을 들고 말합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상길의 가슴이 찔립니다. 자신이 과연 그 의지를 지켰는지 돌아보게 되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상길은 교무실에서 혼자 남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 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죠. 밤이 되어 기숙사 점호를 마치고 상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력계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죠. 그 중에는 지금 경찰학교 학장이 된 이창로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계장이었던 그와 함께 저지른 일이 지금도 상길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정민우. 상길이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중얼거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산자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죄책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죠. 하지만 상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날 새벽 상길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다시 정민우가 나오는 악몽 때문이었죠. 꿈속에서 그는 고문실에서 숨을 거두는 정민우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정민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상길은 찬 땀을 흘리며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오늘따라 하늘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짙은 구름들이 낮게 깔려 있어서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며 운동장으로 향하는 상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습니다. 집합. 그의 외침에 학생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대열을 맞춥니다. 최민우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자리를 잡죠. 상길은 그를 바라보며 또다시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왜 자꾸 이 학생이 신경 쓰이는 걸까요? 오늘은 실전 훈련을 하겠습니다. 상길이 큰 소리로 지시합니다. 학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실전 훈련은 평소보다 강도가 높아서 모두들 각오를 단단히 해야 했거든요. 훈련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학생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저기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향합니다. 그 순간 상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하늘 위에 거대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의 형상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뚜렷하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형상이었습니다.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모습과 똑같았죠. 운동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입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과 교관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광경은 몇 분간 계속되었죠.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그 형상은 더욱 또렷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최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교관님, 저 형상이 우리 아버지 얼굴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상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번개에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정민우. 그 이름이 상길의 머릿속을 강타합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 최민우가 그 정민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성이 다르잖아요. 최 씨와 정 씨는 전혀 다른 성이니까요. 상길은 자신의 추측을 억지로 떨쳐내려 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상길이 큰 소리로 외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웅성거립니다. 누군가는 기적이다라고 속삭이고 또 누군가는 하느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최민우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아버지. 그가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상길의 귀에 들립니다. 그 순간 상길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구름은 약 10분 정도 그 형상을 유지하다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인상이 남았죠. 특히 상길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훈련은 그날로 중단되었습니다. 학생들도 교관들도 모두 그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상길은 교무실로 돌아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상길 교관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최민우였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상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상길 앞에 섭니다. 교관님, 오늘 하늘의 그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상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합니다. 글쎄, 자연현상이겠지. 구름이 우연히 그런 모양을 만든 거야.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너는 종교를 믿니? 상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이죠. 네, 기독교를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 대답을 들은 상길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교관님은 어떠세요? 혹시 믿음이 있으신가요? 민우가 반대로 묻습니다. 상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예전에는 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 민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믿음을 잃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상길의 가슴이 찔립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그래. 상길이 애매하게 둘러댑니다.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상길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낮에 본 그 구름의 형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정말 단순한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최민우도 자신의 침대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성경책을 꺼내어 읽고 있었죠.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하늘의 기적을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상길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최민우라는 학생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거든요. 그날 밤 상길은 결국 참지 못하고 학사관리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의 신상 정보가 보관된 곳이었죠.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건가? 상길이 망설이며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최민우의 입학 서류를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출생지도 평범하고 가족관계도 특별할 게 없었죠.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상길이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때 서류 뒷면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개명 이력 있음 구성명 정민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설마, 정말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민우의 아들이 자신 앞에 나타난 건가요? 급하게 더 자세한 기록을 찾아봅니다. 개명 사유서에는 부친 사망 후
모친 재혼으로 인한 성씨 변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부칠란에는 정민우 1987년 사망나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니야. 이럴 수가. 상길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쌉니다. 자신이 죽게 만든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경찰이 되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였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복수를 위해서일까요? 상길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민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요? 만약 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상길은 평소보다 일찍 운동장에 나갔습니다. 민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교관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죠.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상길이 혼잣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어쩌면 더 교묘한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점심시간 상길은 민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최민우, 잠깐 이리 와봐. 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네, 교관님. 무슨 일이시죠? 너는 왜 경찰이 되려고 하니? 상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서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의? 상길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입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 민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상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우의 눈에 슬픔이 스며듭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1987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5살이었죠. 상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바로 그 해, 바로 그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되려고? 네.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아버지가 정말 죄인이었는지 아니면 억울하게 죽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셨다면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상길의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은 이미 오래된 일이야. 진실을 밝히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그게 아들로서 할 일이니까요. 그날 밤 상길은 민우의 기숙사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민우가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다음 날 민우가 교육을 받으러 나간 사이 상길은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은 공책 하나가 놓여 있었죠. 제목은 아버지의 진실 찾기였습니다. 상길이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열어봅니다. 첫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987년 3월 15일 아버지 정민우는 경찰 고문으로 사망. 당시 담당 형사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진실을 밝혀야 함. 페이지를 넘기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과 현재 상황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상길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윤상길 현재 괴산경찰학교 교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녀석이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상길이 경악합니다. 민우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이곳에 온 거였어요.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복수 계획이라기보다는 진실 규명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복수가 아닌 진실을 통한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아시죠? 복수가 아닙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상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이 복수가 아닌 용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상길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차라리 복수를 당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민우야. 상길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기고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보여준 그 기적도 우연이 아닐 테니까요. 민우의 일기를 본 후 사흘이 지났지만 상길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야간 훈련이 있는 날이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되는 강행군 훈련이었죠. 오늘 밤 훈련은 실전과 같다고 생각하고 임하도록 상길이 외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훈련에 집중되지 않았어요. 민우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훈련이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민우가 비틀거리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민우야. 상길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의무실로 옮기자. 상길이 민우를 부축해서 의무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눕힌 후 상길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괜찮니? 괜찮습니다, 교관님. 그냥 조금 피곤했나 봐요. 민우가 약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상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요즘 밤늦게까지 뭘 하고 있니? 민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요즘 꿈에 아버지가 자주 나타나세요. 상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꿈에? 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세요.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용서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복수는 또 다른 죄악을 낳을 뿐이라는 걸요. 민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민우야, 혹시 아버지 사건에 대해서 상길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갑자기 의무실 창문 밖이 환해집니다. 둘 다 깜짝 놀라서 창문 쪽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또다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구름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말이죠. 또 나타났네. 상길이 경악합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 창문 앞으로 갑니다. 교관님, 이게 우연일까요? 민우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또다시 저희에게 나타나셨군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구름의 형상은 약 15분간 지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민우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서 상길을 바라봅니다. 교관님, 분명히 하늘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요. 곧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상길이 숙소에서 나오려는데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우표도 붙어 있지 않은 편지였죠. 상길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봅니다.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진실을 감추지 말라. 죽은 이는 너를 용서했고 하늘은 증인을 기다린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1987년 3월 15일 오후 3시 30분 서대문 경찰서 지하 취조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정민우가 숨을 거둔 정확한 시간과 장소였어요. 이걸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상길과 이창로, 그리고 몇 명의 다른 형사들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상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멀리서 민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혹시 민우가 이 편지를 보낸 건 아닐까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성실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상길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잘 잤니? 네, 어젯밤 의무실에서 쉰 덕분에 한결 나아졌어요. 민우가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상길이 민우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편지와 연관 지을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교관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민우가 오히려 상길을 걱정합니다. 상길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다.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그날 오후 상길은 경찰학교 도서관에서 1987년 신문 자료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우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피의자 조사 중 급사라고만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었죠. 역시 덮어버렸구나. 상길이 한숨을 쉽니다. 그때 누군가가 도서관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우였습니다. 그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민우는 상길을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교관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상길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냥 옛날 자료를 좀 찾고 있어. 혹시 1987년 자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민우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상길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민우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상길을 바라봅니다. 교관님, 저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서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말이에요. 상길이 입을 다물고 있자 민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교관님이 제 아버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관님도 제가 정민우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마침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도서관의 정적 속에서 민우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교관님이 제 아버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관님도 제가 정민우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상길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입교하기 전부터요. 하지만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우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진실은 간단해.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 고문으로 말이야. 상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입니다. 민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교관님의 눈을 보면 단순한 가해자의 눈이 아니거든요. 그때 도서관 문이 벌컥 열리며 이창로 학장이 들어옵니다.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학장님, 상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상길아, 요즘 과거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면서? 그리고 민우 학생, 아버지 복수를 하러 왔나? 이창로가 비웃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이창로의 표정이 차갑게 변합니다. 진실? 내 아버지는 간첩이었어. 북한과 내통하다가 잡힌 빨갱이였다고. 거짓말이에요. 민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상길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그만해. 그 증거가 조작된 거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 상길아, 입 조심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창로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정민우는 무고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억지로 자백서를 받아내려고 고문한 거였다고. 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역시 아버지는 억울하셨던 거군요. 이창로가 위협적으로 다가갑니다. 상길아, 정신 차려. 지금 그런 말하면 너도 끝장이야. 우리 둘 다 감옥 가게 될 거라고. 상관없어.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는 없어. 상길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창로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겁니다. 지금 당장 와. 문제가 생겼어. 상길이 급하게 민우에게 말합니다. 민우야, 여기서 나가. 지금 당장. 몇 분 후 보안 요원들이 들어오자 상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학생들아, 모두 들어봐. 내가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집니다. 입 닥쳐. 이창로가 화를 내며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민우가 갑자기 뛰어나가며 외칩니다. 모든 학생들은 모여라. 중요한 발표가 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도서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상길이 그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는 윤상길이다. 1987년 정민우를 고문으로 죽게 만든 당사자야. 학생들이 술렁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으려고 한 게 바로 이창로 학장이다. 상길아,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창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야. 정민우는 무고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조작된 증거로 그를 간첩으로 몰아간 거였다고. 민우가 눈물을 흘리며 상길 옆으로 다가갑니다. 교관님, 민우야, 미안하다. 내 아버지에게 정말 미안하다. 상길이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때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화재를 낸 것 같았어요. 연기가 복도로 퍼지면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대피하라. 보안 요원들이 소리치며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혼란 속에서 상길과 민우가 헤어지게 되었죠. 상길은 연기 속에서 이창로를 마주합니다. 이게 당신 짓이지? 경고했잖아. 조용히 살라고. 이창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제 늦었어. 진실은 이미 밝혀졌어. 상길이 소리칩니다. 그 순간 상길의 몸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것 같았어요. 상길의 유니폼에 불이 붙으며 그는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교관님, 멀리서 민우의 절규가 들려옵니다. 불길에 휩싸인 상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민우야, 진실을 포기하지 마. 내 아버지는 정말 무고했어. 연기와 화염이 도서관을 뒤덮으며 상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창로는 혼란을 틈타 사라졌고 소방차와 구급차가 경찰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린 후였어요. 불길 속에서 간신히 구조된 상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죠. 민우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교관님을 살려주세요.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세요. 그날 밤 전국 언론은 경찰학교 화재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상길이 폭로한 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여전히 권력의 벽이 높았거든요. 상길이 병원에 실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상길의 곁을 지켰습니다. 교관님, 깨어나세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민우가 상길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속삭입니다. 중환자실 창문 밖으로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그날 새벽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길이 천천히 눈을 뜬 거예요. 민우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민우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교관님, 의사 선생님. 민우가 급하게 의료진을 불렀어요. 의사들이 달려와서 상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믿을 수 없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상길이 힘겹게 입을 엽니다. 창문을 열어줘. 민우가 창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 구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또 나타났네. 상길이 경이로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민우도 함께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았죠. 교관님, 하늘이 교관님을 살려주신 거예요. 민우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상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미 용서받으셨어요. 민우가 상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버지도
하느님도 교관님을 용서하셨어요. 며칠 후 상길의 회복 소식이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경찰학교 하늘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서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상길이 깨어나면서 한 일이었습니다. 민우야, 녹화를 해줘. 상길이 병상에서 민우에게 부탁했어요. 모든 걸 말하겠어. 1987년 그날의 진실을 말이야. 민우가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상길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나는 윤상길입니다. 1987년 3월 15일 정민우 씨를 고문으로 죽게 만든 당사자입니다. 상길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정민우 씨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작된 증거로 그를 간첩으로 몰아갔어요. 상부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승진과 포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든 거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당시 수사계장이었던 이창로가 주도했고 나는 그에게 협력했습니다. 정민우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그분은 끝까지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상길이 목을 매며 계속 말합니다. 민우야,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고문을 당하면서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티셨거든. 녹화가 끝나고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이창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따라왔어요. 상길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학장님. 민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이창로를 바라봅니다. 이창로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영상 촬영을 했다면서? 그거 지워. 안 됩니다. 민우가 단호하게 대답하며 휴대폰을 꽉 잡습니다. 이창로가 손짓하자 그의 부하들이 민우에게 다가갑니다. 민우야, 도망가. 상길이 기력을 다해 소리칩니다. 민우가 창문 쪽으로 뛰어가며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당장 인터넷에 올리겠습니다. 민우가 외칩니다. 이창로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러면 너도 끝장이야. 상관없어요. 민우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때 갑자기 병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학교 학생들이 몰려온 거예요. 화재 사건 이후 진실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상길을 찾아온 것이었죠. 교관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병실로 몰려들어옵니다. 이창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민우가 학생들을 향해 외칩니다. 여러분, 1987년 정민우 사건의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큰 소리로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상길의 생생한 증언이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학생들은 충격을 받으며 그 내용을 듣고 있었죠. 이창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게 끝났군. 이창로가 중얼거리며 병실을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학장님도 가시면 안 됩니다. 한 학생이 소리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창로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때는 시대가 달랐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변명하지 마세요. 민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국가 안보라니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상길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30년간 짊어져온 죄책감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이창로는 결국 학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꼼짝없이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곳도 도망갈 곳도 없었거든요. 민우가 촬영한 상길의 증언 영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명이 그 영상을 시청했고 댓글은 분노와 충격으로 가득 찼어요. 검찰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창로는 그날 저녁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덮으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혐의였어요. 한 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창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이창로는 1987년 피해자 정민우에 대한 불법 고문에 가담하고 이후 30년간 진실을 은폐해왔습니다. 이창로는 여전히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허위 수사보고서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한 내용이 담겨 있죠. 이창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그때 민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증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재판장이 민우를 바라봅니다. 저는 피해자 정민우의 아들 최민우입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검사가 긴급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장이 허가했습니다. 민우가 증인석에 섰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증인은 어떤 경위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경찰학교에 입교했습니다. 그리고 윤상길 교관님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윤상길이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민우가 이창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간첩이라는 혐의는 모두 조작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창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정민우는 정말 간첩이었어.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이창로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때는 시대가 달랐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국가 안보라고 합니까? 아버지는 단지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신 거예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민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실이 밝혀지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창로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증인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전해들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윤상길 교관님의 증언에는 당시에만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가 반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관님이 그렇게 고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침내 최종 변론 시간이 되었어요. 이창로가 마지막으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국가를 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잘못되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정민우 씨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우 학생에게도 미안합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듣는 가해자의 사과였거든요.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창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정민우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명령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민우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길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온 후 민우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야,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상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우가 상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교관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 모두 말이에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재판 결과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정민우 씨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진실은 비록 늦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이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도 증명되었어요.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서며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였어요. 재판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경찰학교 입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진실의 무게를 견디는 용기 정민우를 기리며라고 새겨진 비석이었죠. 민우는 이제 경찰학교 강사로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의 첫 수업 주제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진실과 정의 그리고 용서에 대하여였거든요. 여러분, 경찰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민우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는 누구든 겸손해져야 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민우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생한 경험담이었으니까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1987년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진실은 30년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용서하기가 쉬웠나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민우가 진심으로 대답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민우는 경찰학교 뒤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추모비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지, 오늘도 후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게요. 민우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때 산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일반 시민으로 살고 있었지만 가끔 이곳을 찾아와 민우와 만나곤 했어요. 민우야, 오늘 수업은 어땠어? 산길이 민우 옆에 앉습니다. 좋았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가끔 후회하지 않니? 복수하지 않은 걸 말이야. 상길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용서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복수했다면 제 마음도 평안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우가 갑자기 일어나서 두 손을 모읍니다. 잠깐 기도 좀 할게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민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길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상길 교관님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고 상길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우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려서 이제 진짜 평안해졌어요. 민우가 대답합니다. 그때 상길이 말합니다. 참, 다음 주에 이창로 전 학장이 출소한다는 소식 들었어? 민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만나볼 생각이에요. 정말? 괜찮겠어? 상길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괜찮아요. 그분도 용서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정말로 출소한 이창로를 만났습니다. 7년 감옥 생활로 이창로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민우. 이창로가 민우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입니다.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민우가 이창로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이창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민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민우는 마음속 깊이 평안을 느꼈습니다. 몇 년 후, 민우는 경찰청 인권보호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느 여름 오후 민우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그 평온한 하늘을 보며 민우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늘은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중얼거립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민우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날 하늘이 열렸던 순간부터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말이죠. 진실과 용서의 힘이 주는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이나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에 영감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모두 챙기세요. 감사합니다.